네, 매주 월요일에는 여러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리포트 가운데 한 번 더 체크해볼 부분 날카롭게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테일 4가 좋으세요? 디테일 차가 좋으세요? D사요, D사. D사, 네, 알겠습니다. 줄임말로요. 디테일 D사. 4, 디테일 4로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는 거 기대 많이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지난주에 목요일과 금요일 삼성전자가 증시 자체를 정말 끌어올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도 주간으로도 오르긴 했지만 네.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도 있고요. 맞아요. CPI 발표도 있고요. 네. 이러한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네. 있어서요. 일단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더 매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닐까가 좀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좀 주말 동안 많이 쉬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혼조세 마감을 저희 증시가 열리기 전에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고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연준의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참 웃긴 게 증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이런 재료들이 호재인데 어느 때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크로적인 시장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장, 특히나 변수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동성들의 급격한 회수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크로적인 요인들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나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6월 CPI는 8.8%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역대 또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경신하는 이런 수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관점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변동성이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에너지라던가 음식료 단을 제외한 근원 CPI 쪽은 살짝 또 빠지는 이런 모양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준 쪽에서 보는 건 결국엔 근원입니다. 근원 CPI, 근원 PCE 이런 쪽들을 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쪽들이 의미 있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피크아웃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이번 주에 자이언트 스텝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었던 매파 연준 고위위원들이 이번 주에 연설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도 놓치지 마시고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그동안 해왔었던 스탠스를 유지하나, 아니면은 근원 쪽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 조금 천천히 가자, 슬로우하게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만 하는 굉장히 좀 괴로운 매크로의 시대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네. 증시에 작용할 예정인데 연준 고위급 인사들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저희가 출발 성공 투자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리포트, 첫 번째 리포트 한번 열어볼 텐데요. 바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현대차, 이 실적 실화냐라고 했는데 앞서 민용 앵커가 브리핑을 해줬어요. 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 이게 참 설레발이 아니길 바라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워낙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네. 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섹터들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먼저 좀 보면요. 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4% 상회 전망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예전 비해서 더 올려버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환율 효과도 있을 건데 판매 부진이라던가 화물연대 파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2분기에는 실적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매출액 자체는 2분기 판매가 예상치 하회했어요. 7% 넘게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가 일단 굉장히 큽니다. 환율 효과만으로 영업이익이 4,700억 정도 증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수치죠. 그래서 총 영업이익이 2조 4,700억인데 이 중에서 4,700억이 환율로 인해서 늘어난 영업이익 효과를 담당을 했다.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또 대당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차량의 그리고 그 브랜드의 인기도를 말해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팔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줄여도 잘 팔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당 인센티브가 70%가 넘게 감소했어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만큼 어떤 딜러들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차량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2위로 올라서면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게 여전히 현대 기아차 그룹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2년 판매량 자체도 2.5% 하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7%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공급단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수요는 더 폭발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이 브랜드를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커다랗게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랜드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리포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향후에 이제 완성차별로 브랜드별로 마케팅들을 굉장히 많이 해나갈 거예요. 전기차 단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지금의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1위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50%가 넘는 과점 형태로 단독 독보적인 1위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를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갉아먹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2위 자리를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2위 자리 지킨다? 이런 부분들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방향이 일치가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향후에 우리 현대 기아차 그룹이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늘리면서 2, 3위권을 수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 체크해봤습니다. 사실 불황에서도 주변 지인들만 봐도 네. 차를 사고 차를 또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있긴 걸 있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항상 현대차 나오면 기아 같이 또 여쭤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기아 어떻게 네. 보세요? 글쎄요, 기아 쪽이 지금 약간 반도체 상황이 네. 제가 지난주에는 안 풀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순번 항상 한 주마다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넣었던 모델에서 한 15대가 빠졌어요. 이거 이상한데? 보통 때는 한 3, 4대 빠졌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2대, 1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15대가 빠지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씩 원활해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일단 이건 한 주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반도체 수급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아는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더 높게 상향했어요. 29%를 무려 상향했습니다. 이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이미 드렸어요. EV 쪽에서 훨씬 더 형보다 빠르게 점유율들을 늘리고 모델을 늘리면서 존재감을 더 드러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소비자들이 현대 쪽보다는 기아 쪽을 조금 더 선택하고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영된 게 지금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더 큰 폭으로 상향시킨 요인들이 될 거고요. 일단 환율하고 인센티브 절감 효과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1조 6천억 기록했는데 이게 2분기에 바로 깨질 것 같아요. 큰 폭으로 깨질 것 같습니다. 2조 4천억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율 효과와 인센티브 절감 효과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이게 마냥 좋은 효과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매크로적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주가에다 다 반영을 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는 지금 딜러의 웃돈 요구가 계속 좀 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센티브 절감 효과가 환율 효과보다도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간밤하고 좀 전날 나왔던 뉴스들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압수수색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매수에 대해서도 박스권을 항상 형성하고 있거든요. 한 7만 5천 원대까지 조금 열어놓으시고 편하게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살짝 아래 9만 8천 원 정도에서 일단 방향 보고 한 번 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저희 가격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리포트 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첨보인데요. 최악이 지나간 후라는 리포트인데 일단 목표 주가는 또 35% 정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우려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최악이 지나간 후라고 제목을 좀 냈어요. 보니까 2분기 실적 저점으로 해서 주가는 반등할 것 같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대다수의 리포트를 차지했고요. 전해질하고 첨가제 보면은 주요 제품 가격들이 3개월간 42에서 48%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같이 좀 망가진 케이스가 나왔던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성능 리튬이엄의 사용량도 증가폭이 조금 둔화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급의 차량들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 저하로 인해서 조금은 소비 패턴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간 연평균 지금 당기순이익 증가율 추정치를 기존의 38에서 29까지 하향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존에 봤던 PER 60배도 40배로 같이 좀 하향을 한 시기거든요. 지금은 양극재 쪽은 좀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조금 힘든 환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고요. 최근에 기관 매수가 조금 양호해지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5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전략은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월봉상으로 남아있는 35월선이 있거든요. 18만 원 살짝 아래쪽이에요. 여기까지 수급적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놔두고 지켜보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상이몽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외국인 지분율 좀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더블체크 유망주 네이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으로 꼽으셨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아직은 좀 갈 길이 네. 멀긴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은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기관으로 해서 광고하고 쇼핑 뭐 이런 쪽들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던 업체였는데 이게 지금은 최근에 좀 고성장을 지속해오던 콘텐츠 부분도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웹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가까이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로는 약간 이 상승하던 흐름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플랫해진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지표 자체도 약간은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쿠키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사용하는 소모 빈도라던가 사용수 절대적인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지표들이 좀 선지표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메타버스 쪽도 지금 제페토 하고 있는데 이쪽도 약간 로블록스라던가 이런 쪽들의 흐름을 보면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치 플랫폼이나 성숙기에 진입한 이커머스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약간이 한 번 더 점프가 필요한 시기인데 여기에서 어떤 점프 요인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시계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 수급 자체는 약간 우호적으로 전환을 했어요. 60월선에서요. 그리고 지표가 만약에 지수상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그런 흐름들이 먼저 이제 매크로적으로 지수상에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강도 있게 이어지는지 확인한 이후에 이 정도면은 일단 두 달째 60월선이 기술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60월선 확인하면서 23만 원대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정도로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유망주로는 네이버 확인해 봤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역시나 확인해 보면서 23만 원 선에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